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드론 회사인 에이지글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이지글은 2010년에 설립되어 처음엔 농업용 드론과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 맵을 분석하기 위한 센서 기업인 미카센스, 고정익 드론을 제작하는 센스플라이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저를 인수하면서 드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영상에서 9월 EB 비전 신제품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부터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실적에는 해당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매출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3.5밀리언 달러로 2분기보다 6%, 매출이익률은 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3%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3분기보다 매출이익률이 줄어든 것은 매출 감소가 제일 큰 이유고 여기에 가격 인하까지 한 결과입니다. 잘 안 팔리니 그럴 수 있고요. 여기에 센서는 원자재 부품과 인건비 증가로 공급망 쪽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고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과 매출이익률 모두 개선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것은 비용이 늘었을 겁니다. 비용을 보면 20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 추세인데요. 2023년 3분기도 2분기보다 아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악화된 것은 사스, 즉 앱 구독 서비스 부문에서 가치가 하락하여 1.5밀리언 달러의 영업권 손상 비용이 반영되었어요. 이것은 회계상 손실이고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손상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비용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에이지글 앱은 햄프 오버뷰와 매저 그라운드 컨트롤이 있는데요. 참고로 햄프 오버뷰는 대마에 특화된 앱이고 매저 그라운드 컨트롤은 자동화 운영 솔루션으로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 제어, 데이터 분석 및 저장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에이지글은 인수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기능을 통합하면서 사무실 임대 비용, 인건비 등을 줄이고 있어요. 이제 분야별로 매출을 보겠습니다. 드론 매출은 2분기보다 0.3밀리언 달러가 늘었고 센서와 소프트웨어는 매출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EB 비전이 나오기 전까지 예전 모델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증가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분야별로 매출이익률을 먼저 보면 센서와 드론을 제조하는 데는 매출액의 60%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드론 사용량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제조원가도 못 뽑아먹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2년 4분기에 80% 이상의 매출이익률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계산으로 산출한 거라 2023년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3년 데이터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봤는데요. 드론은 영업이익률이 3분기 마이너스 140%입니다. 제조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그것을 파는데 필요한 마케팅비, 인력비 등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제일 좋았을 때가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62%입니다.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센서 쪽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2분기를 제외하고 평균 10%대의 이익률을 보입니다. 매출액과 재고 현황을 매칭시켜 봤는데요. 제가 해석한 것은 2022년 3분기에 매출이 좋았을 때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서 2022년 4분기에 원자재를 왕창 구입했는데 그 이후로 수요가 줄면서 가지고 있는 원자재와 꼭 필요한 원자재만 구입해서 수요에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원자재가 크게 안 줄어드는 걸 보면 EB 비전 신제품 준비로 옛날 모델의 재고들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맞다면 사용도 하기 힘들 수 있어요. 지역별 매출을 보면 미국, 유럽 중 동아프리카 매출은 2분기보다 조금 줄었지만 아시아와 기타 부문에서 매출이 더 발생했어요. 중국에서 제조를 한다고 했는데 중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3분기는 적자와 영업권 손상이 합쳐져서 자본이 평소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38%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현금도 얼마 안 되는 비중에 점점 더 줄어듭니다. 유동성을 보면 유동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자산이 줄면서 유동 비율이 136%가 되었는데요. 이 자체도 그리 안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재고를 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고를 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율을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데 2분기까지는 이 수치가 100%가 넘었지만 3분기에는 100%가 깨지게 된 거죠. 재고를 뺀 현금성 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못 막는다는 의미로 그만큼 3분기의 유동성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현금 흐름은 먼저 영업현금의 유출폭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에는 자금 조달을 안 했는데요. 2분기까지 자금 조달을 잘 받다가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음에도 자금 조달이 없었다면 이건 자금 조달처를 못 찾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10월 3일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했고 10월 19일에 CFO를 교체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11월 16일에서 17일에 자금 조달을 받았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다행히 투자처를 찾은 것 같아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덧은 제임스 시큐어리티라는 투자회사에서 투자 결정을 했고 우선 11월에 0.15 밀리언 달러 규모로 주당 0.1달러 150만 주 보통주 매각을 했으며 최소 2밀리언 달러 최대 25밀리언 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구세주가 온 거네요.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가 아직 안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드론 신제품 EB 비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3.5파운드의 가벼운 무게로 향상된 상황인식 및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 특수부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상 제어 시스템도 맞춤 설계했다고 하네요. 이 제품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이벡스 사리즈가 EAS의 유럽 항공안전청으로부터 C6 인증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C2 인증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C6, C2 인증을 모두 갖춘 유일한 드론이라고 합니다. EAS에는 드론 운행에 대해서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C2는 최대 이륙 무게가 4kg 미만의 120m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받은 C6는 최대 이륙 무게가 25kg 미만까지 운행 가능하고 비행 중 원격 조종사에게 드론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BVLOS라고 해서 비안드 비저월 라인 오브 사이트, 비가시권 운행이 가능한데요. 2km 내에서 보이지 않는 범위를 드론 주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걸 STS2라고 해서 인구가 많지 않거나 자료를 더 보니 화재 현장 이런 데서의 운영 시나리오라고 하네요. 에이지글의 드론이 유럽에서의 활용도를 더 넓혔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임시주총에서 역분할 승인이 났습니다. 에이지글은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1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주식을 합쳐서 다시 발행하는 액면 병합이 일어날 것 같네요. 지금 주가가 연초에 0.6달러 근처에 갔다가 한없이 떨어져 0.1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더 떨어질 주가가 없어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액면 병합이 되면 주가 절대값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EB비전 신제품 매출이 엄청 잘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로는 반등이 힘들어 보이며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미국이나 유럽 국방부,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채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서 OOP라고 하여 사람 머리 위로 비행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걸 면제받은 최초의 드론, 유럽에서 C2, C6를 유일하게 인증받은 드론 같은 타이틀을 따낸 게 국방, 공공기관을 타깃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자금 조달 역시 간당간당하게 받은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회사로부터 자금 지원 규모가 크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가슴 졸이며 자금 조달처를 계속 찾아다녀야 될 것 같네요. 그나마 회사의 현재 상황을 보고도 투자를 결정했다는 자체가 신락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4분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획득한 인증들의 효과가 4분기에 나와줘야 주가가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